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해볼까 하다가 진짜 그냥 생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고 그냥 라디오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제가 말을 잘 한다고 이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컷 편집이 말과 사이사이에 공백을 다 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 엄청 천천히 말해요, 평상시에. 그래서 오늘은 진짜 컷 편집 하나도 없고 그대로 생 라이브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그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어제 영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조회수가 낮아. 뭐 지금 1700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도 그나마 좀 많이 보는 거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별로 안 봐주시는구나. 근데 또 평균 지속 시간이 요즘에 그래도 영상을 길게 찍다 보니까 7분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좀 길게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러닝 유튜버를 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 달리기 좋아하니까 그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색깔 민트 색깔을 상징하는 민티런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민티런님이 항상 라디오 방송처럼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달리기 할 때 특히 제가 1시간 달리기 할 때 그 라디오를 매일매일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물론 러닝 유튜버 중에서 구독자 몇십만 명 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꾸준하게 자기만의 이야기로 이렇게 라디오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그렇게 팟캐스트 대여를 해서 한번 고품질 블로그 방송을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품질 잡방송이죠. 최근에 홍대 갔을 때 그 커피챗 했을 때 스튜디오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팟캐스트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대여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마침 집 근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게스트 초빙이나 좀 괜찮은 방송을 해보고 싶다 할 때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흔쾌히 그냥 오셔도 된다. 비용 안 받는다고 하길래 아니 비용은 그래도 꽤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스튜디오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 홍보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용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구독자 10,000명 넘어가서 이제는 뭐 딱히 한동안은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익 창출 관련해서 맞다.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주제는 블로거지입니다. 블로거지. 블로거지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엄청 많아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보통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재생 시간이 줄어들어서 저한테 수익이 적게 떨어진대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강제로 뭐 1배속으로 봐라 이런 건 아니고 저도 궁금했는데 그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2배속으로 듣는 사람들은 재생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익이 절반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익 창출 제가 10,000명 달고 나서 하단에 자체 쿠팡 파트너스를 달고 있는데 거기에서 첫 판매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박수. 마침 한 3일 만에 판매가 됐고 이거 첫 구매를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읽어드려야지.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화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쇼핑에서 내 실적 이렇게 나오죠. 수익이 0.31달러 찍혔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냐? 500원 들어왔습니다. 500원. 와. 총 매출은 7,000원. 누가 주문을 하셨고요.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네.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지금 맛집 포스팅으로 뭐뭐뭐 이거 이 영상에서 클릭이 일어났고 도브
핸드워시 이 두 개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워시 잘 사용하시고요. 와, 이거 기분 좋다. 첫 구매 어쨌건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 영상에 링크는 제가 달아서, 근데 그걸로 구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더 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할 때 제 거 클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제가 수익이 이제는 유튜브 수익이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 좀 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영상 길이도 좀 늘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악플 하나 읽고 시작해야죠, 산뜻하게. 제가 이거는 차단을 했는데, 죄송한데 얼굴에 흑자는 언제 지우시나요? 지울 생각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죄송할 거면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침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눈 밑에 이 흑자 맞죠? 이거 검정색 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레이저 같은 거 받으면 금방 지워진다고 하길래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지금 제가 당장 뭐 수익이 많이 생기면 이것저것 살 것도 많고, 오즈모 시리즈도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좀 사야 될 게 있는데, 당장 그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하면 이게 과소비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요즘에 거의 선비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거의 집밥만 계속 해 먹고, 그 다음에 카페도 잘 안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버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또 쓰는 것도 없긴 해요. 지금 딱 적당한 상태인데, 뭔가 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그냥 바로바로 산다거나 막 얼굴 찌지고 이러면은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남한테 어떤 거든 일단 외모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저한테 뭐 못생겼다 뭐 이렇게도 별로 영향은 없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제 친구들한테도 제가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 평생도록 좀 미안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그게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한테 제가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그 친구들이 저를 손절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저랑 친하게 지냈던 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교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랑 나름 이제 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역하고 오래간만에 이 친구가 인스타에 사진 근황을 올렸는데 살이 좀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구야? 너 요즘 살 왜 이렇게 많이 쪘냐? 그냥 제가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친구한테는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던 거야.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살을 좀 찐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오래간만에 만난 인간이 왜 갑자기 나한테 살쪘냐고 하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손절당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랑 엄청 친한 친구도 있었는데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얘는 진짜 좀 심하게 살이 쪄가지고, 야 너 살 왜 이렇게 많이 쪘냐, 조금이라도 운동하고 살 좀 빼라 했는데 그것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 친구한테는 손절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게 누구한테 외모적으로나 이런 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볍게라도 저는 상대방의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지적하거나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그걸로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살 빼라 그래서 충격받고 살 뺀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 본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자기가 주어진 거잖아요. 특별하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좀 그런 것도 많이 느껴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제 영상 보시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댓글로 이렇게 소통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모적으로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 연도 안에 일단 레이저 받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뭐 자연스럽게 흰머리도 생기고 뭐 점점 주름살도 생기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 제발 비교하거나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블로거지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얘기를 좀 할게요. 당장 네이버에서 블로거지를 검색을 하니까 그 나무위키에서 파워 블로거에 대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워 블로거가 대체 언제 생겼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저도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아직 안 읽어와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 우수자에게 주었던 호칭이라고 합니다. 2008년부터 14년까지 엄청 오래 됐죠. 거의 2008년이면 제가 대학생 시절이네. 대학교 시절부터 2014년까지 시행을 했고, 현재는 의미가 사라졌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블로거를 말한다. 비슷한 의미로 메이저 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운영 중인 블로거들 중 분야별로 네이버 측에서 임의로 선정을 했다고 하고, 그 대신 공동구매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블로그를 가장한 쇼핑몰들로 인해서 2012년 이후부터는 선정 방식을 바꾸었고 14년을 마지막으로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정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로필 밑에 메달이 달려 있고, 실제로 축하 메시지와 블로거의 자택으로도 이 트로피가 왔다고 하네요. 오, 신기하다. 옛날에 파워 블로거였던 분들은 집으로도 뭐가 날라왔나 봐요. 부럽다. 그래서 관심종자 등이 선정되면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고, 파워 블로거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6개월간 블로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박탈당했다. 오, 신기하네. 다음에서는 우수 블로그, 다음 티스토리에서도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고, 이글루스라는 무슨 사이트가 있나 봐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파워블로거식으로 선정을 했다. 근데 이 변질 및 수법을 보니까 자신의 위세를 빙자해서 자신이 리뷰하는 종목의 업체에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며 안 해주면 언플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 많죠. 그래서 파워블로거지, 블로거지 등의 은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고 시승기를 쓴 파워블로거와 이를 의뢰한 자동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아우디 A6를 홍보하면서 이걸로도 문제가 많았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게 유튜버러지라는 말도 있네. 노튜버존 이런 것들도 생겼고,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공짜로 먹은 블로거, 뭐 접시 싹 비우고 악성 후기, 공짜밥 2인분 먹고는 요구르트 한 개 주더라 혹평 썼다가 문제 되거나, 공짜로 먹고선 안 주느니 못한 맛, 후기 갑질 블로거의 최후,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공짜로 밥을 먹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혹평을 썼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힘들게 악평을 남겼다라는 말들이 좀 많네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좀 이렇게 먹었는데 일단 공짜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어쨌건 글을 써주긴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하는 건데 너무 공짜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면은 물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보니까 곱창집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뒷광고부터 해가지고 뭐 동냥질 별게 다 있다고 하네요. 협박질도 하고 공동구매 사건도 있고, 부적절한 인물 여기 대놓고 박제가 되어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2016년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거를 끝냈고 2020년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제도를 신설을 했다. 직접 선정하는 대신 순위가 높은 이들이 별도 표시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순위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최상위권 5명만 살짝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본인만 알 수 있죠, 랭킹을. 그래서 이달의 블로그가 파워블로그를 대처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마저도 체험단 거지들로 바뀌는 추세다. 2023년 연말에 올해의 블로그들을 선정을 했는데 매달마다 다른 주제의 블로그를 선정하는 이달의 블로그랑은 다르게 그 해에 선정된 이달의 블로거 중 100명의 블로그를 한 번에 선정하면서 기존 파워 블로그랑 크게 차이 없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렇죠. 연말에 올해의 블로그를 한 번에 선정을 하는데 이때 100명을 뽑는 게 어떻게 보면 파워 블로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파워 블로그에 선정된 블로거들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는 분들도 한두 명 정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파워 블로거의 역사를 잠깐 알아봤습니다. 이거 뭐 스토리까지 다 얘기하면 엄청 어려울 것 같고. 아, 콧물이 계속 나냐? 블로거지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좀 어제도 제가 스레드 보다가 하나 좀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단 블로그 하는 스친이들이 있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리뷰노트 신청을 해서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블로거들 왜 이렇게 거만해? 띠로리. 뭔가 기분 나쁜 쎄한 행동들, 표정 거만한 말투 하는 블로거들, 친절하게 대해도 무표정. 그런 사람 거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분명 바로 앞에 두 팀이랑 거의 동시에 와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메뉴를 가져다 줬는데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굳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라고 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기는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일반 손님들은 천천히 달라 그러고 다 드신 거 가져다 주시고 친절한데 블로거로 온 친구들이 너무 못됐다. 나만 이런 사람 걸린 건가? 다들 어떠냐? 아, 너무 좋은 분들도 많으셨고 서비스 더 드리고 마음 상해서 끄적끄적 해봤다. 브런치 플래터가 손이 좀 많이 가서 원래도 좀 걸리긴 해.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글을 썼고, 지금 댓글이 한 160개 정도 달렸는데 댓글은 제가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체험단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계속 나와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과 방문하는 블로거의 입장이 서로 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게 열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기는 하는데 일단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좀 성격이 급하신 것 같다, 블로거가. 유럽이나 이런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음식 주문하면은 2시간 걸리는 데도 있어요, 진짜. 인종차별 받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빡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었는데 추가로 뭔가 주문을 한다거나 계산을 할 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끼들이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얘네들이 종업원이 안 와요. 눈을 마주쳐도 안 온다. 손을 들어도 안 온다. 내가 일어나서 가려 그러면 앉으래 또. 정신 나간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였더라? 자그레브였나? 어디 가서 정말 그런 인종차별적인 것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유럽을 가기가 싫어요. 자꾸 여행 이야기로 잠깐 빠졌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식사 기다리는 거 뭐 30분, 1시간이 정말 기본인 것도 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정말 이 서비스도 빠르고 그렇긴 한데 잠깐 늦었다고 이렇게 또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남겼다. 블로그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체험단이나 방문을 하게 되면 사장님들한테 정말 예의 바르게 하거든요. 저는 거의 뭐 90도 인사하고 항상 저는 을의 입장에서 갑니다. 내가 갑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좀 한적한 사장님이다, 손님이 많이 없다 그러면 사장님이랑 얘기도 많이 해요. 그냥 단순히 인사만 하고 그냥 이거 주문해서 뭐 조용히 먹고 사진 좀 찍다가 가는 게 아니라 사장님 오늘 뭐 어떠세요? 요즘 장사 어떠십니까? 라고 오지랖도 부린다.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사진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릴 건데 혹시 여기에서 좀 추가하고 싶은 거, 강조하고 싶은 메뉴들 이런 거 있습니까? 라고까지도 물어본다. 그렇게 해서 사장님도 그러면 엄청 좋아하시겠죠. 저희 매장이 뭐 어떤 거, 이런 거 인테리어 같은 거는 정말 예쁘게 잘 해놨어요. 또는 지금 주력 메뉴가 어떤 건데, 이런 음식들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서로 좋은 거지.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서비스도 팍팍 주신다. 그럼 서비스가 나오면 그 서비스도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상 팍팍 쓰면서 내가 블로거인데 뭐 어깨뽕 가득 차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저는 다른 블로거들이 체험단 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본인이 갑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체험단을 가는 블로거의 입장에서 사장님한테 상처를 많이 입은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 뭐 다른 스토리들 이렇게 보면 체험단 약속을 했습니다. 뭐 오픈 시간이 만약에 오전 11시다. 그럼 11시 맞춰서 오픈런으로 딱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문이 잠겨 있어서 얘기했더니 아직 뭐 사정이 생겨서 문 아직 안 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집에 갔다. 약속을 했으면 전날에 만약에 뭐 체험단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가기로 했으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조율이 안 되어서 일정이 문도 안 열고 문전박대 당하는 체험단 블로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당하다 보면 이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블로거지 관련해서 스토리를 봤는데 일단 블로거지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개인 사업자들이 그렇게 사업자 사장님들이 진상들을 만나서 블로거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뭐 2만 원 한도, 3만 원 한도다. 그러면 그거를 넘었을 때 뭐 금액을 추가 금액을 결제를 해야 되니 많이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별의별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뷰 노트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리뷰 노트가 수수료도 없고 가장 무난하게 사장님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뭐 문자로 막 사장님들이랑 싸우고 뭐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잠깐만요. 이거 컷 편집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가? 저는 약간 어색한데 이게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좀 오늘은 편하게 그냥 들어주세요.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본인도 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워낙 많이 퍼진 거라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일단 시선을 좀 바로잡고자 이거는 용기를 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잠깐만 이거 블로거지 얘기를 하려 하는데 왜 자꾸 40대 이상 가입 가능한 소개팅 어플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냐. 씨. 자, 농담이고 이거 관련해서는 그 유튜브에서 심지어 KNN인가 뉴스도 나와서 조회수가 막 몇십만을 달성을 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저는 아무래도 블로거다 보니까 블로거의 입장에서 대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기 내서. 그리고 여기 당사자분
이미 엄청나게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대요. 근데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이분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블로그를 욕하면 안 된다.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한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 자, 오늘 새벽에 황당한 인플루언서 네이버 블로거지의 협업 요청이라고 해서 그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작게 여행사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블로거 투데이 8,000명대인 인플루언서가 1,000만 원도 훌쩍 넘을 여행을 공짜로 구걸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벽 2시에 이메일이 왔는데 본인은 13년차 0.2%의 최적화 블로거이며 신혼여행지 관련 컨텐츠를 함께 협업할 여행사를 찾는다고 한다. 1일 방문자는 8,000명, 인스타는 1,500명대 인플루언서이고 최적화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실제로 최적화 블로그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블랙스에서 최적 플러스 1 나왔는데도 최적이라고 구라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찐 최적이 맞습니다. 블랙스에서도 최적 3이나 4 이상이 나오시는 분이고 자신의 블로그에 신혼여행 다녀온 과정을 포스팅하며 홍보해준다며 사전에 예고도 없이 새벽 2시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더욱 웃긴 부분은 신혼여행의 일정은 약 2주이며 나라를 정하지 않았으나 비교적 저렴한 동남아 지역은 여러 차례 다니는 상태라 제외하고 싶고 금액이 비싼 칸쿤, 몰디브, 하와이, 모리셔스, 유럽 등을 가고 싶다고 한다. 13년차 블로그로 수많은 업체들과 협업하며 상위 노출을 하였고 최근 포스팅이라고 하면서 보여준 거는 댓글 22개, 공감 70여 개의 글과 한 해에 제한이 들어온 건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억 단위가 될 정도로 협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체 2주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칸쿤, 몰디브, 하와이, 모리셔스, 유럽 그 어느 하나 가격을 알고 있는지, 가격을 알고 있다면 이런 구글 같은 메일을 왜 보내는지 궁금하네요. 홍보를 위해서 인스타 릴스도 찍고 네이버 클립 모먼트도 찍고 하려면 또 적당한 호텔은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여러 여행사에 찔러보고 새벽에 메일을 보냈겠지만 새벽 내내 한마디 할까 말까 하다가 블로거지랑 싸워서 마나 하고 말았다. 자, 요 사건 관련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일단 반박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안 좋은 사건이나 욕하는 사람들 제가 욕을 하지만 아니다 싶은 거는 저는 반박을 합니다. 일단 새벽에 메일을 보낸 거는 뭐 본인이 새벽에 보내든 아침에 보내든 뭐 알람이 당장 가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별로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년차 0.2%인데 이제 최적화 블로거다. 이게 일단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도 최적화 블로그 최적불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블로그에 대해서 많이 안 하신 분들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죠. 자, 1위 방문자 8,000명. 평상시에 보니까 8천에서 10,0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일단 최적불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준최 블로그에서 8,000명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건데 어쨌건 최적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 1 방문자가 8,000명이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것저것 다 현재 한 해에 제한이 들어온 건을 합치면 억 단위가 된다. 최적 블로그, 여행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한 달에 전업으로 기본 수익이 500만 원 이상 버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이번에 최적불이 안 돼서 실망을 한 게 아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여행 상품 관련해서 원고료권 합치면은 억 단위로 넘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칸쿤, 몰디브, 하와이, 모리셔스, 유럽 요청한 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당하냐? 실제로 제 지인이
몰디브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다른 데도 기본적으로 동남아나 일본권은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일단 최적불이 아니더라도 비싼 데를 많이 다니고 있고, 최적불인 경우는 거의 뭐 장기 계약으로 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 뭐 아프리카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웃긴 부분이라고 했는데 웃긴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일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싸가지 없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매우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데가 예를 들어 뭐 모리셔스다, 여기를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 그리고 일정만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편한 곳 제안을 주시면은 이런 데도 한번 해보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 아주 과민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나서도, 아니 사람들이 왜 대체 욕을 하지? 그 블로거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사람들이 뭔가 대충 블로거 대충 쓰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청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정말 정중하게 자기 블로그 체급에 맞게 요청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라도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요청 못 했겠지. 이게 용기도 없으니까. 이렇게 역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본인한테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업체들한테 이렇게 막 자기를 홍보하고 알리는 게 단순히 자기 PR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돈도 아끼고 업체 사장님들한테도 상위 노출을 무조건 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벽에 메일을 보냈다라는 말을 한 세 번 정도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고, 단순히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블로거지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일반문자가 만 정도 된다고 해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이버 클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피드메이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최적불이 아니더라도 만 불을 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당시에 일 방문자 8천에서 만 정도 나오는 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최적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루언서 랭킹도 어느 정도 높으면은 그 나라의 키워드 챌린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잘 꽂힙니다. 그리고 검색량 대비 발행량도 낮기 때문에 최적불이 글을 쓰면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렇게 대놓고 카페에다가 블로거지라고 욕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카페 자체가 아무래도 블로거보다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거 일어난 것도 이미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제가 작년에 이거 보고 나서 좀 반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학고 시절, 지금도 학고지만 블로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때에도 제가 이거를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또 이거 자영업자 사장님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제 의견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1년 정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 정말 진상을 피우는 블로거지 새끼들이 물론 많지만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진짜 나쁜 놈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고, 그리고 이런 역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히려 카페 같은데 대놓고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과민 반응이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이렇고, 오늘은 블로거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그냥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 그거 공짜로 맨날 밥 얻어먹고 개꿀 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좀 슬프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블로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게끔 깔끔한 이미지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촬영한 거는 그냥 편집 없이 그대로 자막만 제가 달고 올라갈게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영상 찍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그냥 말 안 하고 조용히 노래 들으면서 글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후 시간대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맨날 블로그 얘기할 것도 없어. 더 이상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뭐 블로그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섞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